손목에서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득괴류弁건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병명이 되게 생소하시죠? 네, 외국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병명이 생소하실 텐데 임상에서는 상당히 좀 흔하게 만나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오늘은 이게 어떤 거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분들이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은 이런 거예요. 물을 따르는 등의 동작, 손목이 이런 식으로 꺾일 때 여기가 시큰하고 아프면서 깜짝 놀라고 이제 이런 증상으로 주로 호소를 하시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통증이 좀 오랫동안 유지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잘 알고 관리를 하는 게 좀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손가락의 움직임이 우리 몸에선 가장 많아요. 그리고 가장 정교하게 움직이고 또 힘도 좀 많이 쓰게 되죠. 정교한 움직임을 하는 근육들은 대부분 이 손바닥 쪽에 있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악력이 강한 분들은 뭐 한 40kg, 50kg 정도 이렇게 꽉 쥘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강한 힘을 내는 근육들은 이 팔뚝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는 힘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손을 움직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엄지 쪽을 보면은 마치 발목에서는 복숭아뼈가 튀어나온 것처럼 이 바깥쪽에도 그리고 안쪽에도 폭 튀어나온 뼈가 하나씩 있어요. 이 안쪽에 튀어나온 뼈 바로 위로 엄지를 움직여보면 엄지를 움직이는 힘줄이 바로 이 튀어나온 뼈 위를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엄지를 움직이는 힘줄이 이 튀어나온 뼈하고 계속 마찰을 빚으면서 이 부위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득괴류弁건초염이라고 부르게 되죠. 건초라는 거는 이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막을 뜻하고요. 이 건초 자체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힘줄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죠. 자, 일단 염증이 생겼다는 거는 무엇을 뜻할까요? 어딘가가 상처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딘가 조직이 상처가 나고 다쳤을 때 우리 몸은 이제 염증을 일으켜서 그거를 원상복구하려고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염증이 그렇게 따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염증이 나쁜 걸까요? 염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염증이 일어나야만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게 문제인 거지. 어딘가 망가진 게 문제인 거지, 망가진 걸 다시 원상복구하려고 공사를 하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공사를 하니까 되게 불편하죠. 되게 시끄럽고 먼지도 날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조직이 손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손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걸 다시 원상복구하려고 이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죠. 아프고 좀 붓기도 하고 움직임이 자유롭지가 않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염증을 멈춰야 되나요? 좀 참고 기다려야 되나요? 공사하는데 시끄럽다고 공사를 멈춰야 되겠어요? 아니면 좀 참고 기다려야 되겠어요? 좀 참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염증들은 우리가 염증을 빨리 멈추려고 하기보다는 염증 반응이 충분히 조직을 회복하도록 좀 참고 기다려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좀 안정을 차고 기다리는 게 이제 중요하죠. 득괴류弁건초염이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는 요골 붓돌기 힘줄염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이 조금 더 복잡하죠. 그래서 득괴류弁건초염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고요. 1895년도 프랑스 의사 프리츠 득괴르뱅이라는 의사가 최초로 이제 이 질환을 기술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는 이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제가 먼저 발견했다 그러면은 김성민 건초염 뭐 이렇게 이름이 붙었겠죠. 참 아쉽습니다. 네, 1000명 중에 한 3명꼴로 발생을 할 정도로 상당히 흔한 질환이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한 5배에서 6배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성호르몬이나 이런 거랑 연관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가사 부담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손을 좀 사용할 일이 훨씬 많죠. 40, 50대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요. 특히나 30대 전후, 베이비 리스트라고 이때는 부르는데 첫 아이를 낳은 여성의 70% 정도가 이 득괴류弁건초염을 앓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아이를 돌고 오는 분들한테 상당히 흔해요. 왜냐면은 아이를 들 때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들잖아요. 아이들 겨드랑이 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 자꾸 무리가 가서 그러기가 쉽고요. 그 외에도 이제 주방일 하는 분들, 손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분들, 사무직에서 마우스 같은 거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한테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빈번한 질환 중에 하나고요. 득괴류弁건초염이 있는지 진단하는 방법은 핑켈스타인 테스트라고 하는데 엄지손가락을 말아쥐어서 손목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꺾어봐요. 그때 여기가 시큰하고 통증을 느끼면은 여기에 좀 손상이 있다는 얘기고요. 상처가 났기 때문에 상처를 좀 벌리면은 훨씬 아프겠죠. 해서 상처를 살짝 벌려보는 방향으로 테스트를 해보는데 이거는 테스트 할 때만 하는 거고요. 평상시에 자꾸 아직도 아픈지 자꾸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상이 더 가중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할 때만 확인하는 거고 그 뒤로 자꾸 확인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양방에는 이제 이런 질환 때문에 가게 되면은 주로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줘요.
스테로이드 주사 중에서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거는 좀 하얗고 뿌옇게 생겼어요. 해서 마치 뼈가루 같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뼈주사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염증 억제 물질이에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그 자리에서 바로 끝이 나버립니다. 공사를 중단을 시켰으니까는 더 이상 시끄럽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문제가 복구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당장 통증이 사라져요. 염증 반응이 끝나기 때문에. 근데 조직 손상이 회복이 된 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있으면은 또 다시 우리 몸에서는 다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럼 또 아프니까 이제 이분들이 예전에 그거 맞고 내 몇 달 동안 괜찮았는데 생각이 들면서 또 정형외과 가서 또 그 주사 놔달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또 맞고 또 몇 달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는 한 6개월 괜찮더니 그 다음에는 한 3개월 괜찮더니 또 맞으니까 한 달밖에 안 가고 그러면서 또 맞으러 갔더니 이제 더 이상 맞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뭐 이러면서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간곡히 이제 권유를 드리는데 되도록이면 뼈주사는 맞지 않는 게 좋아요. 정형외과 갔더니 주사 한번 딱 맞고는 금방 좋아졌어 라고 하면은 뼈주사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 치료는 받지 않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조직이 점점 헐거워지고 와해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복구시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져요. 예. 그리고 정형외과에서도 3번 이상 맞으면 더 이상 맞지 말자고 이렇게 만류를 하는 그런 치료죠. 그래서 그렇게 뼈주사를 맞아봤는데도 잘 안 난다 그러면 수술적인 요법을 하기도 하고요. 요 힘줄이 뼈에 달라붙어 있는 요 소대를 폴리를 잘라가지고 더 이상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런 종류의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은 약간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힘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해서 되도록이면 자연적으로 원상복구되도록 자연회복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겠죠. 일단은 스테로이드는 조직을 좀 와해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조직이 괴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피부에 하얗게 이런 반응이 남는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너무나 힘들지 않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치료 말고 좀 더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치료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한의원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오시게 되면요. 먼저 1차적으로 염증이 되기 전에 선행하는 문제는 근육 긴장이에요. 해당되는 근육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팽팽하게 이제 긴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줄을 잡아 당기게 되고 마찰력이 세지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근육을 좀 잘 이완시켜 주는 게 좋고요. 해당되는 근육들은 요 근처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근육들을 좀 잘 풀어서 잘 이완을 시켜주면은 훨씬 더 빨리 낫게 되고 침으로 직접 근육을 자극을 해주면은 근육 긴장을 가장 빠르게 풀어줄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공독이에요. 벌에 쏘면 붓고 가려운 것처럼 벌침을 해서 그 부위를 약간 붓고 가렵게 만들면 평상시보다 피가 한 5배에서 10배 가까이 모이면서 조직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복구가 되도록 합니다. 해서 공사 진행되는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누구 손 같으세요? 네. 와이셔츠가 저랑 똑같네요. 네, 제 손이고요. 저도 하도 이제 교정도 많이 하고 손으로 하는 술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제 손에다가 이제 벌침을 놨는데 저는 벌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퉁퉁 부었는데 대신에 이렇게 반응이 격렬할수록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저는 치료하고는 이제 났는데 근데 같은 문제로 몇 년 동안 꽤 오랫동안 이제 고생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잘 회복이 안 되거나 조직의 손상이 상처가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재생력을 좀 높여주는 그런 약을 쓰게 되면 훨씬 좀 빨리 나을 수가 있고요. 자, 염증이 생긴 거는 상처가 났다 그랬잖아요. 자꾸 움직여야지 나을까요? 좀 가만히 놔두고 쉬어야지 빨리 나을까요? 가만히 놔둬야지 되겠죠. 근데 이게 손이다 보니까 자꾸 뭘 하다 보면은 자꾸 움직이게 돼요. 특히나 손이 이 정도면 이제 한 150도 정도죠. 이 정도면 180도죠. 이 정도면 이제 180도를 더 벗어나죠. 180도보다 벗어나는 동작으로 힘을 쓰면은 안 돼요. 그리고 가령 이제 물컵이라도 들면은 이런 식으로 들잖아요. 이 방향으로 힘이 걸리게 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더라도 이렇게 찝어서 든다든지 그런 힘이 손등 쪽으로 가겠죠. 아니면 이렇게 받쳐서 든다든지 그런 힘이 손바닥 쪽으로 가겠죠. 물건을 이렇게 들어서 문제가 생긴 쪽으로 힘이 걸리지 않도록 좀 잘 관리를 해주는 게 좋고 팔이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좀 일상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좋은데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계속 신경을 쓰기가. 그래서 차라리 처음 한 2주 정도는 보호대를 계속 착용하면서 손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느 보호대가 이럴 때 효과가 있을까요? 3번?
네, 3번이 정답입니다. 보통 손목 보호대 해주세요. 그러면 1번 같은 타입을 가장 많이 줘요. 근데 1번 같은 타입은 이 득결변 건처음에는 전혀 효과가 없고요. 혹은 2번 같은 타입을 구매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지를 딱 잡아줘서 엄지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주는 타입의 보호대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핑켈스타인 테스트를 해봤더니 얘가 시큰하고 아프고 내가 평상시에 손을 움직일 때 이쪽에서 이제 통증을 자주 느낀다는 분들은 반드시 움직임을 좀 자제해주고 보호대도 좀 착용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잘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낫는다. 그럼 치료는 어디 가서 받아요?